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아까 어떤 구독자님께서 제가 올리는 영상이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서 하루에 2개씩은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멋있어 보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하나 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 린치의 명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저랑 코드가 잘 맞나 봐요. 진짜 피터 린치 명언은 뭔가 좀 다릅니다. 가슴속을 파고드는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똑같은 문구를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놨기 때문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좋은 기업에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진 후에 장기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꽤 그럴듯한 말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죠. 누구나 그런 심리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적어도 제가 아는 삼성전자는 믿고 평생 투자할 만한 종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럼 꼭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70%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영양가가 그다지 있는 기업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친 통합 반도체에서도 매출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놀랍게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인텔이 삼성전자보다도 매출액이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작은 것은 맞지만 그 작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먹을 게 많은 것이고, 비메모리는 시장 규모 자체는 매우 크지만 워낙에 많은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인텔조차도 삼성전자보다 많이 먹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개 중에서 4개를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면 20개 중에서 3개를 인텔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친 모든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반도체 라인도 삼성전자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완공될 P3 라인이 바로 그것이죠. 그럼 현재 돌아가고 있는 반도체 공장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건 어디냐? 이것도 삼성전자 P2 라인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제조에 특화된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2위를 또 하고 있죠. 산화누수율 35%밖에 안 되고 엔비디아랑 퀄컴한테 손절당하고 GOS 논란으로 스마트폰에서 소송까지 걸리고 완전히 맛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세계 2위고 스마트폰 점유율도 세계 1위입니다. 욕 엄청 먹고 있는 갤럭시 S22도 거의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죠. 그럼 반도체만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TV 점유율도 17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도 세계 1위고 이미지 센서도 세계 2위입니다. 제가 몇 시간도 더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지루해지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IBM, 테슬라, 엔비디아, 퀄컴, 메타, 기타 등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입니다. 방금 언급한 기업들과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 공동 운명체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싫다고 해서 삼성전자 제품을 안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않았고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삼성전자 얘기만 하면 또 섭하시죠.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ETF인 SPY, 즉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의 구성 종목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버크셔 해서웨이,
엔비디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슨 이렇게 10기업이 약 28%로 투자가 되고 있고 이 밖에도 490기업이 72%의 비중으로 추가로 투자가 됩니다. 즉 500개 기업에 분산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불안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불안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QQQ도 빼놓으면 또 섭하죠. QQQ의 구성 종목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코스트코, 브로드컴 이렇게 10기업이 52%로 투자가 되고 나머지 90개 기업이 약 48%로 투자가 됩니다. S&P 500과 다른 점은 일단 종목 수가 5분의 1로 수 자체가 적고 금융주를 아예 빼고 기술주 비중을 높였다는 겁니다. S&P 500이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미국이라는 국가 중에서도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것은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고요.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종목 선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누가 봐도 세계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 최애 종목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을 보면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KLA 코퍼레이션, NXP 반도체 이렇게 10기업 비중이 약 57%고 나머지 20개 기업이 43%로 투자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는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또 비메모리 중에서도 CPU, GPU, 모바일 AP,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시각 공정, 노광 공정, 증착 공정, 검사 공정에 해당되는 장비 공급사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냥 반도체 모든 섹터에 걸쳐서 골고루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단 며칠만 공부를 해봐도 왜 반도체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는지 초등학생들도 다 알게 됩니다. 워낙에 전망이 밝은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락장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면 하락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등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게 주식의 자연스러운 생리입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가가 왜 빠지는 거야? 주가가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만 당연한 게 아니라 빠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횡보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말을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고 주가는 공포를 먹고 우상향합니다. 내 피 같은 돈이 증발되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락장이 싫고 공포스럽지만 이것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이게 싫으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을 왜 넣어야 되냐고 투덜거리면 안 됩니다. 차는 원래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애초에 설계가 된 거고 기름을 넣기 싫으면 차를 안 타고 다니면 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 고통의 시작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폭락하는 거야? 아, 짜증나. 오늘 얼마 날아갔네.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꽂히기 시작하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을 너무나도 괴롭게 합니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안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진 후에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고 있다면 하락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